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의 주력으로 쓰이는 4세대 제품 HBM3와 5세대 제품 HBM3E의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의 테스트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달 5세대 제품 테스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HBM3E 제품에 젠슨 승인이라는 사인을 남기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는 보도가 나오자 순조롭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다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특히 HBM의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정경입니다. 지난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 경계연 사장은 지난해 15조 원 가까운 반도체 부문 적자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주도권을 SK 하이닉스에 뺏긴 데 대한 주주들의 불만에 답해야 했습니다. 업황에 이제 다운턴 역할도 있었고 또 저희가 좀 준비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잘 준비하고 있고. 이후 경 사장은 사내 경영 설명회에서 AI 초기 시장에선 승리하지 못했지만 2라운드는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수장을 전영현 부회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D램과 낸드 플래시 개발에 참여한 반도체 신화 주역의 한 사람으로 올해 미래사업 기획단장을 맡아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써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초격차 복원이 빠르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의 위기감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와 내년 생산될 HBM이 이미 완판됐다는 SK 하이닉스와는 달리 삼성전자의 HBM은 최대 수요처 엔비디아의 검증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임원들의 주 6일 근무를 확대한 것도 이런 위기감의 방증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HBM 시장 점유율은 38%로 과반을 점유한 SK 하이닉스와 격차가 컸고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도 TSMC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5년 전 HBM 개발팀 해체라는 뼈아픈 실수를 극복하고 잃어버린 초격차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엔비디아는 올 1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262% 증가한 260억 4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2분기 매출도 280억 달러로 예상했는데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생성 AI 열풍으로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대거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이 더 큰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지속적인 AI 반도체 수요 증가를 낙관했습니다.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has begun. AI will bring significant productivity gains to nearly every industry. 엔비디아는 주식을 10분의 1로 분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1,000를 돌파하며 추가 상승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3분의 2는 이런 GPU나 CPU는 물론 AI 반도체로 진화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설계, 팹리스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은 1%에 불과하고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선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제조 시설뿐 아니라 팹리스와 부품, 인력 양성까지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2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사실상 보조금이라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감세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지원 방안의 70% 이상은 중소 중견 기업에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신선한 경제 수요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최근에 우리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특히 우리가 늘 앞섰던 이 타이완 증시에 밀리는 모습이 최근에 두드러진다고요. 네, 주요국 증시들이 올해 들어서 잇따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온 반면에 한국 증시는 좀 나홀로 주춤한 편이었습니다. 중국 증시 정도를 제외하면 주요국 가운데서 한국만 2021년에 기록한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많이 오를 수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고 올해 성장률에 대한 기대도 잇따라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폭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 나아가 우리 경제 앞에 구조적인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지수로도 확인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요. 바로 타이완 증시와의 역전입니다. 타이완 증시는 최근에 우리 증시를 앞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를 점점 더 크게 벌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타이완보다 훨씬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국내 총생산 규모는 타이완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완 증시의 시가총액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을 급속도로 추월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를 빠르게 벌려서 20여 년 만에 가장 큰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증시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앞으로 타이완 경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걸고 있는 기대가 한국 경제에 걸고 있는 기대보다 그만큼 더 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자산이 옆집의 2배를 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웃들은 우리 집이 아니라 옆집에 앞으로는 저 집이 더 유망하다고 하면서 앞다퉈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이완 증시의 시가총액은 2019년부터 한국 증시를 슬쩍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발생 직후 세계 주식시장 급락세가 나타났던 2020년 3월에 우리를 역전합니다. 한국 증시가 바로 재역전시키긴 했지만요. 타이완과 예전 같은 격차는 다시 벌리지 못하고 계속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다가 2021년 11월에 또 역전당합니다. 그 뒤로는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올해 2월에 역전당한 뒤로는 본격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한국 증시가 유지해온 과거의 우위를 한동안 다시 되찾기 힘들어 보이는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문제는 이 격차가 최근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네, 지금의 인공지능 열풍과 관련이 있습니다. 타이완의 대표 기업인 반도체 제조사 TSMC가 지금의 AI 붐 가운데서 가장 유망한 회사 중에 하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이나 우리나 반도체 수출이 경제의 핵심이란 점이 똑같은데요. 타이완 대표 기업인 TSMC와 우리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추이를 비교해 보면 지금 AI 열풍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느 회사로 몰리고 있는지 더욱 극명하게 보입니다. TSMC는 우리 증시의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입니다. 타이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런 TSMC로 자본이 몰려들면서 타이완 증시 전체가 힘을 받고 올해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AI 붐이 이후의 전부일까? 그러니까 격차는 올해 들어서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는 게 맞지만 이미 몇 년째 우리 경제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타이완 증시와 엎치락 뒤치락 해온 점은 AI 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받쳐온 기술 제조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조적으로 줄어들어온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기술 제조업의 세계 속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가 차지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잠식당해 오기도 했고요. 2018년에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로 미국도 점점 자국 제조업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한국의 자리가 말 그대로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증시 시가총액에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제조업 국가들이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차이나 쇼크로 봅니다. 중국이 상당 부분 이제 산업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장을 결국 갉아먹은 또 우리는 중국에 그만큼 물건을 팔지 못하는 차이나 쇼크의 일부가 저 흐름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